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천과 단양 등 북부권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가 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수로가 막힌 굴다리 밑을 지나던 차량 한 대가 물에 반쯤 잠겼습니다. 제천 도아리에서는 빗물이 넘쳐 주택이 침수 위기에 놓이자 긴급 작업을 벌였습니다. 제천 강제동의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는 지름 1m가량의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청주 무심천 하상도로와 영동군 하상도로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오늘 제천과 단양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9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 3시에 전부 해제됐습니다. 당초 충북 남부 지역에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구름이 북부권으로 이동하면서 제천과 단양 등 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강수량은 제천 백운 129.5, 단양 영춘 128, 보은 97.4, 충주 85.3, 청주 상당 66mm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다시 강화되어 내일 30일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비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축대 붕괴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수많은 양민이 미군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동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꼭 70년이 됐습니다. 학살 현장인 쌍굴다리 인근에서 정부가 주최한 첫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질 않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뒤인 1950년 7월 25일 영동군 노근리. 미군은 남으로 향하는 피난민들에게 무차별 기총 사격을 가합니다. 닷새 동안 공격에 150명이 숨지고 13명이 행방불명되는 등 226명이 희생됐습니다.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던 학살의 진실은 1999년 AP통신의 특종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이 얘기만 하면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4년 국회는 노근리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2011년 학살 현장 인근에 세운 노근리 평화공원은 한 해 15만 명이 찾는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70주년인 올해는 사상 처음 정부 주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합동 위령제를 올리기 시작한 지 23년 만입니다. 노근리 사건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노근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미군의 사격이 가능한 피난민 통제 지침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유족 보상의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배상과 성의 있는 위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추모제 때 미국 대사가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곳에 와서 헌화 분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유족들과 영동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아픔과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노근리 사건 70주년 기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지난 2018년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얼려 죽인 사건이 일어나 전국이 떠들썩했는데요. 해당 수의사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양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사체 보관실에서 유기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이른바 유기견 냉동고 학대 사건. 사체 보관실은 영하 4도의 냉동고로 당시 센터장은 유기견이 열사병 증세를 보여 열을 내리기 위해 사체 보관실에 넣어둔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센터장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한 거라고 봤습니다. 수의사인 당시 센터장이 유기견이 죽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사체 보관실에 넣어두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센터장에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선 검찰은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봐서 약식 기소에 그쳤고 법원도 검찰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 고양이를 수차례 바닥에 내려쳐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최근 동물학대 처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경우 사법기관이 동물보호법을 느슨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의사라고 하면 업무적으로 반려동물을 항상 대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중 양형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비하게 반영이 된 게 맞아요.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 사건이었다면 달랐겠죠. 동물이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찮게, 좀 미흡하게 이게 적용이. 반려동물 인구 1,700만 시대.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사법적 잣대도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 3월 KTX 열차가 동해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개통 이후에 코로나19로 관광객 유입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최근 동해선 개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KTX를 타고 동해까지 오는 이용객이 4배나 늘었는데요. 강원도 동해안 남부권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정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일 동해와 서울을 잇는 KTX 동해선이 정식 개통됐습니다. 현재 하루 주중 8회, 주말 14회씩 동해와 서울을 2시간 40분에 오가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이었던 KTX 동해선이 개통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지역 대표 교통수단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통 직후엔 코로나19 여파로 동해역과 묵허역 이용객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지난 5월부터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KTX 동해선 개통 직전보다 4배나 급증했습니다. 누적 이용객도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강릉과 동해를 잇는 셔틀 열차와 바다 열차 승객 수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시는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미 추암해변과 농골담길 등 동해역과 묵호역 주변 관광지를 새 단장했고 KTX 여행 상품도 마련해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와의 그런 연계되는 그런 교통수단이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상황을 조금 채우려고 시티투어라든가 그런 교통 연계 방안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쯤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바다 열차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면 철도 관광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 암각화 보존 사업은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에 가장 부합한다. 국무총리를 지내고 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이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본 뒤 한 말입니다. 울산시도 운문댐물을 공급받기 위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모이는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꾸리면서 암각화 보존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사연댐의 수위가 57m를 넘기면서 물속에 완전히 잠긴 방구대 암각화. 차기 대권 후보 1순위로 급부상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찾았습니다. 국무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방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주도한 구역입니다. 하루가 급해요. 더 이상 침식 마모되지 않도록 이미 관련 지자체들이 합의한 대로 빨리 이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그린 뉴딜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문댐 물의 일정 분량을 울산 시민들이 잡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그린 뉴딜의 취지하고 가장 부합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낙동강 물 문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있어 낙동강 통합 물관리의 핵심은
하루 7만 톤의 청도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는 겁니다. 도수관로공사만 최소 2천억 원 이상 드는 대형 프로젝트지만 최근 한국판 뉴딜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울산시는 영남권 5개 단체장이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꾸려 주요 안건으로 삼았습니다. 뉴딜 사업 탈락의 가장 큰 이유가 영남권 기초지자체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물 문제 탓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부 주민들의 이제 요구 이거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 네, 경상남도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이제 거의 그 큰 틀에서는 논의가 다 된 걸로 보이고요. 정부의 뉴딜 사업 반영은 사실상 청도 운문댐 물의 울산 공급을 의미합니다. 중앙정치권과 영남권 전체로 판을 키운 암각화 보존 논의가 결실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번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중부지방입니다. 오늘 오전 제천과 단양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호우경보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특보는 지금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 새벽 다시 한번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정도면 굵은 빗줄기로 인해 앞을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 살펴보시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비는 양도 양이지만 짧은 시간 강하게 집중적으로 쏟아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산림청에서는 이 전국의 산사태 주의 단계를 발표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막바지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연이은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충청북도 출자 출연기관인 충북개발공사 간부가 직장 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해서 김한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개발공사 간부의 성추행 의혹 사건 불거졌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5월 충북개발공사에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특이하게도 다수의 여직원들이 특정 간부 직원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 사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손을 잡아당겨서 수염을 만지게 하는 행위, 그리고 등으로 손을 넣어서 신체를 접촉하거나 발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발을 주무르고 또 사무실에서 치마를 잡아당기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안들을 법률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기습적으로 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사안이고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힘의 대소광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사례를 좀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여중생의 길을 선생님이 이렇게 쓸어만지는 행위 등도 다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상사가 업무상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그 피해 여성들이 이제 이런 피해를 그동안 계속 뭐 성고충 상담소를 통해서 호소했는데 보고도 안 되고 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피해자들이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은 상당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있어서 찾아간 것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기구가 마련된 지도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구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의 틀에서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자들로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도록 벌어지면 사실은 내가 갔을 때 제대로 처리를 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이런 직장 내 관계에 있어서는 상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면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듯한 두둔하는 듯한 태도의 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찰 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도 좀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충북개발공사가 간부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게 이제 지난 5월이었는데요. 거의 이제 3개월이 됐는데 그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좀 뒤늦게 조치를 했는데 충북개발공사가 이제 충청북도의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일단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가 관리감독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5월 달에 그런 사실을 인지했다고 저희들이 보면 적어도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당부를 밝히기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좀 분리시키는 행동을, 조치를 취해야 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 지시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2달 동안 방치함으로써 이 조사에 협조한 피해자들은 어떻을까요? 불안감이 계속 떨었겠죠. 같은 공간에 계속 있었던 거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루어져야 했을 일을 안 했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기에는 다수의 행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면 그 행위자들이 성희롱으로 우리가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볼 수 있듯이 이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 아니면 민사 문제가 섞여서 행정 징계만으로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본인들 스스로 좀 착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문제가 성희롱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자체에 대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만 징계하는 방식으로 끝이 난다.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해자만 징계를 한다는 것은 실제 그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아직까지 사회문화 경제적으로 다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조화된 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조직 문화 자체를 좀 바꾸는 계기로 삼아서 쉬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살펴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조까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이제 충북개발공사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좀 신상이 밝혀지는 게 좀 두려워서 징계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그렇게 들어주는 걸로 처리가 되는가 보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사안들이 지금처럼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2달, 3달씩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되게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도 지금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가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에서 가해자를 옹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을 왜곡해서 피해자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꽃뱀이라고 옹호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2차 피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그 부분을 쉽게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조용히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미 형법이나 특별법에서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친고죄 관련 조항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수사를 할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입장에서 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안이 좀 나오면 사실은 피해자 보호에 일단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사실을 밝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해자로 제목된 간부 직원에게 이 피해 사실이 담긴 성폭력 피해 보고서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보고서를 이제 열람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걸 2차 피해로 보는 건데 이제 피해 사실을 가해자가 본 거예요.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제정신인가? 라고 좀 쉽게 말하면 이 업무에 있어서 기본이겠죠. 그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절차 라인에 있어서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뭐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뭐라고 제가 사실은 잘못하면 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너무나 잘못된 행태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보고서를 보면 사실은 내가 행동을 한 사람은 보고서에 있는 짧은 문구만 보더라도 이 사람 누구구나, 이 사람 누구구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측정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성폭행이나 이런 심한 행위들은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가서 합의나 아니면 다른 가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어서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것은 좀 심하게 질타를 받거나 아니면 관련자들에 대해 신경까지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사실 좀 말하거나 좀 오히려 지금 2차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직장 내 그런 성범죄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희가 위계관계에 있으면 법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들이잖아요. 그리고 직장 내에 조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관계가 아니고 직장 내의 상하관계나 수평적으로 얽힌 조직 문화라는 것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를 평가할 때 평소와는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행위를 들이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우리가 평범하게 죄라고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행위들조차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특정한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는 원래 그런 애니까 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피해자들이 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어떤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보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미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인식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조직 문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변화에 발맞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기업에서 생존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빨리 스스로 인식을 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김한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